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금 의논하고 있는 주제가요. 네. 그 아버지의 외도를 목격한 딸의 예. 고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혹시 이런 경우처럼 딸이나 아들의 신고로 뭐 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딸이나 아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요. 네. 경찰관이 나갔다가 엄마 오라고 그래. 그래요? 너는 신고할 권한이 없어. 딸이 성인인데도 예, 배우자밖에 안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당사자만 돼, 배우자만 됩니다. 배우자만. 아, 그래요? 예, 예. 어떻게 수사를 그 부인을 불러다가 물어봐요? 아니면은 남편의 아니 이제 뒷조사를 부인이 와서 신고를 해야죠, 정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애가 가서 그럼 엄마 경찰이 그러는데 와서 엄마가 고소를 해야 된다 그러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한테. 그거는 그쪽 사정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래요. 우리가 너무 자, 사소한 걸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냥 무조건 엄마한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자, 배우자에게 들어가서 그럼 수사 의뢰가 왔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이런 수사를 불륜 같은 경우에 외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세요? 보통 그 부인들이 아빠의 외도를 발견했을 경우에 보통 112 신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 지구다가 나가서 그 현장을 이제 우리말로 덮친다고 그러죠. 덮쳐가지고 이제 현행범 체포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부인을 많이 하죠. 안 했다고. 심지어 둘이 옷을 벗고 있어도 안 했다고 합니다. 벗고는 있었지만 뭘 특별히 진행을 한 적은 없다. 예. 그러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처벌 못 합니다. 그래서 네. 현장에 출동한 그 이제 부인이나 경찰관들이 증거물을 수집하게 노력을 많이 하죠. 증거물은 어떤 게 있나요? 티슈 같은 거예요. 휴지, 뭐 여러 가지 있죠. 심지어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예. 그 머리 좀 돌아가는 어머니는 네. 그 담요까지 다 걷어갑니다. 담요까지. 뭔가를 검사하려고. 잠깐만, 지금 교수님,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러면 상대 배우자가 그 현장 덮칠 때 같이 간다는 말씀이세요? 아, 보통 같이 들어가죠. 아, 그래요? 아까 판정단 분께서 어떤 한 분이 되게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바람을 핀 걸 이렇게 경험하셨다 그랬는데, 그럼 불륜도 혹시 한 번 잡힌 분이 또 잡힌 적도 있어요? 불륜은요. 이게 처음에는 참 호기심도 있고 젊어서 고생한 그 무슨 대가를 좀 찾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또 부인들이 또 많이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까? 맨날 막 돈 벌어 와라. 교수님, 고향이 어디세요? 청주입니다. 충청도시죠? 충청도죠? 예, 예. 그 질문은 잘 성립하기 힘들 것 같은 게 뭐 물어봤죠? 교수님! 상습에서 잡혀간 사람이 또 잡혔냐고요? 근데 제가 얘기할 때 질문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참 호기심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연에 의해서 이제 잡혀오잖아요. 와서 참 유치장에 한 이틀만 이렇게 넣어놓으면요. 여자들 막 얼굴 이제 화장 막 뜨기 시작하죠. 또 남자들 막 냄새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첫날은 서로 밥도 같이 먹어요. 다정하게 우리 나가서 다시 잘 살자 뭐 하면서 먹는데 한 2, 3일만 그 안에 있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렇게 떨어져. 어우, 놀래지. 내가 이 여자가 이랬나? 이 남자가 이랬나 하고. 그래가지고 정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안 해요? 아유, 100% 갈라져요.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저도 그 경찰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조금 들었었는데 예. 여자들은 되게 이제 남편이 한번 그 외도를 하면 이렇게 봐주는 경우가 되게 많고 뭐 고소를 했다가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되면 그 굉장히 극심한 복수심 같은 게 세져서 증오심이 세져서 어떤 복수를 한다든지 할 적에 굉장히 처참하게 복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보복, 납치, 유괴, 반매장, 살인 막 나가죠, 이게. 그렇게까지 가요? 질문을 괜히 했나봐요, 제가. 죄송해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만약 교수님 따님이 만약 교수님이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행동을 목격을 했다. 그러면 그 딸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세요? 아니, 제가 돈 몇 푼 주고 말죠. 아니, 그러면은, 아빠, 나 이 돈 안 받을 거야.
애들이요. 예. 요즘 애들 영악합니다. 뭐가 영악해요, 요즘 애들이요. 그러면 지금 아, 진짜. 그렇게 형사님이 결론을 그렇게 내리시면 딸한테 몇 분 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 제 경우는 아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외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신영사님. 그러면은, 그냥 본인이 봤어요. 어린 나이에 봤어. 아빠가 그러는 걸, 외도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얘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는 아빠한테 좀 쇼부를 치죠. 어떤 식으로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아니, 은근하게 협박을 해서 은근히 그래가지고 돈을 좀 챙기죠. 그래야 가정이 편안해지니까 엄마가 모르는 게 낫죠. 모르는 게 아니라 결론은 그거예요. 엄마가 모르게 한다. 지금까지 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신동선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신영사님. 네? 저 거기서 요거 한번 섀도우 요거 한번 한번 해주시고 섀도우 한번 가세요. 해주고 가세요. 예, 한번 딱 보고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세요. 한 번만. 그냥 보내주기 아까우니까. 불륜을 없앱시다. 신동성 교수님 한 이슈예요. 아버지의 외도, 엄마에게 말을 해야 하냐, 하지 말아야 하냐를 가지고 열띤 토크를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여기 계신 남자 7분은 말하지 말아야 한다예요. 만약에 시청자 중에서 외도를 배우자 외도를 경험한 분들은 이거 보면서 정말 욕 나올 겁니다. 이 배우자의 외도라는 거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 중에 거의 극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외도 불륜이라는 거는 결혼을 한 사람이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바람 필 거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왜 결혼해서 바람 피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하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아니, 지금 콕 찔렸잖아요, 지금. 근데 한 사람은 남자들이 뭐 이런 그 남자들 얘기만 하니까 이 여성분들이 우리한테 나침반을 열로 돌리는 것 같아요. 없잖아. 그리고 지금 뭐 양원장이 얘기했지만 뭐 간통이다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남자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직도 성립이 되는지 아닌지. 예. 그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혼인빙자 간음죄가 위헌이 나서 폐지된 건 있어요. 근데 폐지된 거는 혼인빙자 간음죄고 간통죄는 살아 있습니다.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심사가 자꾸 올라가는데 헌법재판소에 계속 합헌 판정이 나서 계속 살아 있는데요. 이 간통죄가 왜 지금 좀 문제가 되냐면 위헌론이 만만치 않아요.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근데 첫 번째는 이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다. 그것을 형법으로 꼭 처벌해야 될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지금 현재 많고요. 두 번째는 간통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왜냐하면 다른 죄들은 벌금형이 있어요. 징역형도 있고 벌금형도 있고 그래서 좀 가벼우면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도 있고 사기 같은 거, 절도 같은 거. 그런데 간통죄는 징역형밖에 없어요. 네. 고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지면 벌금이라는 게 없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통죄가 너무 심하다. 벌금으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그래서 위헌 의견이 있는 건데요. 이혼을 전제로 해야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 건데 만약에 이런 집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 할 때 그게 간통죄로 고소하는 방법 말고도 그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정신적인. 네.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제 경험상으로 상대방한테 2천만 원, 3천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하잖아요. 그 사이는 바로 깨집니다. 바로 깨져요. 네, 간통죄 고소 안 하고 바로 깨질 수 있어요. 그래요. 진짜 사실 이번 주제도요. 생각을 해보면 내 자식이 내 남편의 외도를 봐버린 거야. 그러면 이 부모로서 얼마나 미안하고 일단 자식에게 미안하고 얼마나 이 엄마로서 정말 슬프겠어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것은 부모의 화목한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가짜가 아닌 진짜로 잘 유지시켜주는 게 부모의 몫인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갈라서 갖고서 저처럼 이렇게 혼자 산다 그러면 또 조혜련 씨처럼 혼자 산다 그러면은 다시 아이들한테 부모로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식들한테는. 그러니까 부모의 문제로 해서 자식이 피해받는 경우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요.
자, 지금 쭉 남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신세계 판정단 여러분, 백인의 그러면 선택은 어떨지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의 여성 판정단 선택을 보여주세요. 부모 사이가 갈라졌을 때 그 딸은 죄책감이 생길 거라고. 엄마를 괜히 흔들어 놓고 오히려 고통 속에 빠뜨려 놓는 상황만 될 뿐이지. 남자들 의견은 반대입니다. 부부의 그런 상황들은 부부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서 아버지하고 정말 합의를 봐야지. 뭘 합의를 봐야 빨리 끝내야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숨겨야 되는 것이고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든 말든 둘이서 알아서 해결을 해야죠. 이게 깊어지면 어떤 제2세까지도 생길 수가 있다고요. 선택을 보여주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말을 해야 한다가 파란색, 그리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가 빨간색입니다. 지금 거의 저희가 보기에는 반반인 것 같은데요. 자, 결과 보겠습니다. 자, 말해야 한다가 61명이고요. 그리고 말하면 안 된다가 39분이에요. 여자들은 월등히 많네요. 아니, 예. 왜냐면 딸들 입장이고 아내 입장이기 때문에 예, 말을 해야 된다 그러고 저기에 또 남성분들만 100명 있으면 모두들 말을 안 해야 된다. 그렇죠. 80%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의외로 많이 나왔네요. 네네.